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여보, 엄마한테 진짜나. 당신은 항상 아,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배고프시면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드시고 오세요. 저 오늘 요리 안 해요. 며느리 수진이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설마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 싶었죠. 그날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민석이가 좋아하는 갈치를 샀어요. 요즘 갈치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도 큰아들이 좋아하니까 지갑을 열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민석이네 집까지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만에 수진이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도 안 빗은 채로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수진아. 갈치 싸게 나와서 민석이 생각나더라고. 갈치조림해 주려고. 수진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갈치를 손질하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무 좀 있니? 갈치조림엔 무가 들어가야 맛있거든. 모르겠는데요. 냉장고 보세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세상에, 냉장고 안에 음식이라곤 거의 없고 배달 음식 포장 용기만 가득하더라고요. 시금치도 시들시들 무도 없고요. 어머, 여기 장을 안 본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 누가 집에서 요리해요? 다 시켜 먹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업주부인데 요리를 안 한다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럼 내가 마트 다녀올게. 무랑 양념 좀 사올게. 굳이요. 어머님, 지금 집 좀 지저분한데 솔직히 오늘은 좀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말을 들은 게 어머님 배고프시면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드시고 오세요. 저 오늘 요리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것도 제 부엌 쓰는 거 좀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갈치 담은 봉지를 든 채로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각자 사생활 존중하고 그런 거요. 어머님도 당연히 이해하시죠?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죠? 아들 생각해서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비싼 갈치 사들고 오너미 마음을 이해는 안 하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갈치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건 여기 두고 갈게. 민석이 퇴근하면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나이 이른의 며느리한테 쫓겨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미리 연락을 안 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그날 밤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집에 오셨다면서요? 갈치 고맙습니다. 응, 민석아. 네가 좋아하니까. 근데 엄마, 다음부터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수진이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엄마, 요즘 부부만의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새끼가, 내가 평생 키운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강명숙, 올해 70이에요. 남편 영수가 48에 세상을 떠난 후로 22년을 혼자 살았어요. 두 아들 민석이와 민재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죠. 민석이는 큰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대형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45살인데 과장님이래요. 자랑스럽죠. 5년 전에 박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수진이는 처음 볼 때는 얌전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결혼식 날 수진이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돈 댁, 우리 수진이는 공주님처럼 키웠어요. 힘든 일 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을 줄은 몰랐죠. 민석이가 결혼하고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아둔 돈 8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부산 해운대 쪽에 괜찮은 아파트 계약금으로요. 나머지는 민석이가 대출받고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효도할게요. 그때 민석이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근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민석이가 점점 안 오더라고요.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얼굴 보러 왔는데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 그나마도 수진이는 안 오고 민석이 혼자 잠깐 왔다 가고요. 엄마, 수진이가 좀 피곤하대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엄마, 오늘 수진이가 두통이 있대요. 엄마, 수진이가. 핑계는 항상 수진이었어요. 반면에 둘째 민재는 달랐어요. 민재는 형보다 5살 어린데 부산 교대를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월급은 형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따뜻해요. 3년 전에 이윤아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윤아는 간호사예요. 부산 큰 병원에서 일하죠. 바쁜데도 한 달에 2번은 꼭 저를 찾아와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윤아가 오면 같이 시장도 보고 TV도 보고 수다도 떨고요. 정말 딸 같아요. 민재네는 전세로 사는데 저는 보탬이 안 됐어요. 민석이한테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요. 그래도 민재는 한 번도 섭섭하단 말 안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천천히 모아서 살게요.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명절 때도 그래요. 설날, 추석이면 민재네는 항상 오는데 민석이네는 절반은 안 와요. 엄마, 미안해요.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번엔 처가 가고 싶대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친정 가고 싶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작년 제 생일날이었어요. 민재네는 새벽부터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케이크도 사왔어요. 근데 민석이는 문자 한 통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바빠서 못 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웃었어요. 웃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 새끼인데, 큰아들인데, 바쁘겠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오늘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갈치 사들고 갔다가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드세요라는 말을 들은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갈치는 민석이네 집 냉장고에 두고 왔으니 저는 뭘 먹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뭐 했나? 아들 둘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핸드폰을 보니까 민재한테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셔요. 윤아가 엄마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수육 삶을 거래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민석아, 갈치 냉장고에 있으니 빨리 먹어라. 상하기 전에. 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 표정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던 그 표정이요. 다음날 아침 민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형네 집 갔다 오셨다면서요. 너 어떻게 알았니? 형이 유나한테 말했대요.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수진이가 좀 당황했다고.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형수님이 뭐 안 좋은 말 한 건 아니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민재한테 말하면 민석이랑 싸울까 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미리 연락을 안 해서 그래. 엄마, 토요일에 우리 집 오시면 얘기해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민재네 집에 갔어요. 민재네는 서면 근처에 전세로 살아요. 작은 아파트지만 항상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유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수육 삶았어요. 유나야, 고생했네. 에이,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면 되죠.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수육,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유나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깍두기는 제가 어제 직접 담갔어요. 어머님이 아삭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물을 좀 두껍게 썰었어요. 어머, 유나야,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형네 자주 못 갔죠? 응. 뭐, 바쁘니까.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형수님이 엄마한테 안 좋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재야, 형수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 아니에요, 어머님.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어머님한테 밖에 나가서 사드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너 알고 있었니? 네, 민재 오빠가 걱정돼서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속상하셨죠?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유나야, 나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 첫째 며느리니까 크게 결혼식도 시켜주고 집도 사는데 보태줬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형수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민석이가 행복하면 그만 아니겠니? 엄마는 어떻고요? 엄마 행복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맞아요. 나는 언제 내 행복을 생각해 봤나요? 그 말에 뭔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들 행복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내 행복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더라고요. 엄마, 형한테 한번 제대로 말씀하세요. 형도 알아야죠. 형수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야. 민재야. 형제끼리 사이 나빠지면 안 되지.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유나가 말했어요. 오빠는 알아야 해요. 자기 엄마가 어떤 대접받는지요. 그래야 오빠도 정신을 차리죠. 근데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알면 수진이랑 싸울 텐데, 그럼 민석이가 힘들어질 텐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민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큰아들한테 며느리 험담을 하자니 그것도 아니고요. 며칠이 지나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수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조금만 더 잘해주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전에 민석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석아,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어떨까? 엄마가 송편도 빚고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도 할게. 엄마, 그게 수진이가 이번엔 수진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대요. 그래, 그럼 추석 다음 날이라도? 엄마, 수진이네 친척들이랑 여행 간대요. 미안해요. 그래, 알았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허탈했어요. 민재한테도 물어봤더니 민재네는 온다고 했어요. 엄마, 저희는 당연히 가죠. 엄마 송편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추석날이 됐어요. 민재네만 왔어요. 우리 셋이서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식탁이 너무 썰렁했어요. 원래는 5명이 앉아야 하는데 3명만 앉으니까요. 어머님 송편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유나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자꾸 민석이 자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엄마, 형 생각하지 마세요. 형은 형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인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송편 맛있게 드세요. 응, 너희들도 처가댁에서 재미있게 보내라. 네, 엄마. 그럼 끊을게요. 통화가 30초도 안 됐어요. 차례는 지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민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더라고요. 독감인가 봐요. 나이 먹으니까 감기도 쉽게 낫지 않아요. 민재한테 전화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냥 감기 같은데.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유나한테도 말할게요. 1시간 후에 민재와 유나가 왔어요. 유나는 간호사니까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했어요. 어머님, 열이 38도예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하다. 너희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타서 집에 왔어요. 유나가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했어요. 어머님, 약 먹으셨어요? 물 많이 드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들를게요. 유나야, 정말 고맙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형한테는 연락 안 하실 거예요? 바쁠 텐데 뭐. 엄마, 형도 알아야죠. 엄마가 아프시다는 걸. 괜찮아. 그냥 감기잖아. 근데 민재가 형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다음 날 저녁에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재한테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시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조심하세요. 환절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응,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빨리 나으세요. 그게 다였어요. 병문안도 안 오고 전화 한 통이었어요. 그나마도 30초짜리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인데요. 일주일쯤 지나서 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때쯤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 나으셨죠? 응, 많이 나았어. 엄마, 그게 수진이가 부탁이 있대요. 또 부탁이에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진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안마의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좋은 거 사려니까 너무 비싸서요. 얼마인데? 200만 원 정도 하는데 혹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아플 때는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제는 돈 얘기예요. 민서가, 엄마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엄마, 딱 한 번만요.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집안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집안일? 집안일을 하긴 하나요? 제가 갔을 때 봤잖아요. 집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요. 근데 또 참았어요. 큰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알았어. 엄마가 입금할게. 엄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혼집 살 때 8천만 원, 그 후로도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이제 노후 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해요. 입금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민석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입금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대요. 감사하다고요? 그럼 전화라도 한 통하지 그래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은행 볼 일이 있어서 해운대 쪽으로 갔어요. 민석이네 집 근처였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들러볼까. 안마의자도 잘 쓰고 있나 보고요. 민석이네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같은 게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인터폰으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수진아, 나 어머니야. 근처 왔다가 잠깐 들렀어. 어머님이요? 응. 문 좀 열어줄래? 한참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 집에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좀 어수선해서. 그래.
그럼 내가 금방 다녀올게. 잠깐만. 어머님,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진짜 안 돼요. 그래, 내일 연락하고 오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잖아요. 딸깍. 인터폰이 끊어졌어요. 저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문전박대 당하는 거지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200만 원을 줬는데 잠깐 들르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것도 갑자기 친구들이 온대요. 진짜 친구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안 들이려고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민재한테 전화했어요. 민재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민재야,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형수한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형수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은행 갔다가 들렀는데 문전박대 당한 이야기요.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형한테 전화할게요. 안 돼. 민재야, 제발 형한테는 말하지 마.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엄마,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계속 이렇게 참고 사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드세요. 제가 지금 퇴근하고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늘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갈게요. 민재가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유나가 저녁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죠? 제가 민재 오빠한테 들었어요. 유나야, 나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형수는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잘못 없어요. 형수님이 문제예요. 어머님이 돈까지 주셨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다니요. 근데 나는 민석이가 행복하면. 엄마, 민재가 소리를 높였어요. 형 행복은 중요한데 엄마 행복은 안 중요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 민재 말이 맞아. 나는 왜 내 행복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민석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줘야겠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핸드폰을 들고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이 시간에? 민석아, 오늘 엄마가 너희 집에 갔었어. 네? 수진이가 문을 안 열어줬어. 친구들 온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수진이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미리 연락을 하셨으면. 민석아, 엄마가 200만 원 줬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돼? 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요즘 사람들은 다 미리 약속하고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재산 상속 변경, 유언장 작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또 뭔가 시원한 기분도 들고요. 민재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요. 엄마, 그래도 형이 큰아들인데, 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서면에 있는 큰 빌딩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이 김지연 변호사님이었어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민석이한테 8천만 원 보태준 이야기, 수진이한테 대접받은 이야기, 200만 원 준 이야기,
문전박대 당한 이야기까지요. 김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요즘 이런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네, 자식한테 잘해줬는데 나중에 대접을 못 받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큰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누구를 위해 사세요? 아들을 위해 사세요? 아니면 어머님을 위해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머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 주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큰아드님은 이미 많이 받으셨잖아요. 8천만 원에 200만 원까지. 반면 둘째 아드님은요. 민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제가 민석이한테 다 써버려서. 그럼 어머님, 이제는 민재 씨한테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남아 계신 재산이 3천만 원 현금이랑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으시죠? 네. 남구에 있는 작은 빌라예요.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총 1억 8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이걸 둘째 아드님 명의로 바꾸시는 거죠? 네. 그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증여세 계산도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속이 후련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낮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볼 일이에요? 혼자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민재야, 너 엄마 사랑하지?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연하죠. 그래, 고맙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법무법인에 갔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 집이랑 예금이 다 민재 씨 명의로 넘어가요. 그럼 민석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는 거죠? 네. 어머님께서 이미 8천만 원 이상 주셨으니까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서명을 했어요. 강명숙, 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근데 동시에 뭔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어머님. 이제 이 재산은 민재 씨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대해주는 아드님한테 주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재야, 유나랑 같이 좀 올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와줘. 1시간 후에 민재와 유나가 왔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엄마? 민재야, 엄마가 결정했어. 이 집이랑 엄마 가진 돈 다 너한테 주기로. 네? 민재와 유나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은요, 민석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엄마가 8천만 원 넘게 줬잖아. 엄마, 그래도 형이 큰아들인데. 민재야, 저는 민재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깨달았어. 가족이란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야. 어머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너희들이었어. 그게 진짜 가족이지. 민석이는
민석이는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수진이도 그렇고.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는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형이 알면 화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민재야, 이건 엄마 결정이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이제 후회 안 해.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기분이야. 후련해. 그날 밤 민재와 유나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민석이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화를 내겠죠.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사흘 후였어요. 동네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숙 씨, 댁빌라 명이 바뀌었다면서요. 민재 씨 명의로. 네, 맞아요. 아, 그럼 저도 서류 정리해야겠네요. 참, 민석 씨한테 말씀드려도 돼요. 아까 민석 씨가 전화해서 어머님 집 시세 물어보시길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이가 알았구나. 아,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나와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민석아, 왜 그래? 엄마가 집을 민재한테 넘겼다는 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큰아들인데. 민석아,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8천만 원의 안마이자 돈까지. 그건 그거고, 집은 왜 민재한테 줘요? 나는 큰아들이라고요. 민석아, 가족이 뭔지 아니? 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석아, 너는 엄마가 아플 때 병문 안 왔니?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니? 엄마, 저도 바빴어요. 너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잖아. 돈 필요할 때, 뭐 부탁할 때만. 그게 가족이니?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 말이야. 엄마한테 밖에 나가서 사드세요라고 했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엄마, 그건 너는 엄마 편이 아니라 수진이 편을 들었어. 요즘은 다 그래요. 미리 연락하셨으면.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 수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5년 동안 엄마는 기다렸어. 근데 수진이는 점점 더 심해졌어. 엄마, 민석아, 너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수진이가 가족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엄마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엄마는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석아,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민석이와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엄마.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민석이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수진이는 그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집을 민재한테 줬어요?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첫째인데, 민서가 첫째라고 해서 더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평성. 형평성을 따지고 싶어. 네, 그래, 따져보자. 민석이한테는 집 살 때 8천만 원 줬어. 안마이자 200만 원 줬어. 결혼식 때도 다른 것들도 합치면 1억은 넘을 거야. 민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 이게 형평성에 맞니?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수진아, 너는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니? 그건 너는 엄마한테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사드세요라고 했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수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진심이었니? 5년 동안 엄마한테 한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니.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그제야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 집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민석아, 너희가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뭐니? 엄마가 그리워서, 아니면 집이 아까워서. 엄마, 솔직히 말해봐. 만약에 엄마가 집을 안 넘겼으면 오늘 이렇게 찾아왔을까? 민석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민석아, 너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왔어. 명절에도 반은 안 왔어. 연락할 때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그런데 집을 넘겼다니까. 그제야 달려왔잖아. 엄마.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한테 엄마는 그냥 돈이었어. ATM 기계였던 거야. 수진이가 더 세게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를 불편한 사람이라고 했어.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했어. 기억나니? 기억나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너는 엄마한테 별꼴이네요라고도 했어. 그 말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다쳤어. 엄마,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는 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민석아, 엄마를 먼저 포기한 건 너야. 그 말에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는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없었어. 근데 민재는 있었어. 누가 진짜 엄마 아들일까?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그래, 너도 엄마 아들이지. 근데 너는 엄마를 아들로 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너를 달리 대하는 거야.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까지 빼앗아요? 빼앗다니. 내 집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빼앗는 거니. 하지만 상식적으로 첫째한테 줘야죠. 상식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밖에 나가서 사드세요 라고 하는 게 맞니?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도 반성을 안 하는구나. 너는 미안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집이 아까워서 무릎 꿇은 거지. 아니에요. 그래, 아니라고 하자. 근데 너는 엄마를 절대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 근데 너는 점점 더 심해졌어.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아. 민석이가 다시 애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변할 거예요. 제가 교육시킬게요. 제발 한 번만요. 민석아, 너도 변해야 해. 넌 수진이 편만 들었잖아. 엄마가 힘들 때 수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했잖아. 5년이 적응 시간이 아니면 뭐가 적응 시간이니? 엄마, 그리고 너는 엄마한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라고 했어. 엄마가 너 낳을 때 미리 예약했니? 너 키울 때 약속 잡고 키웠니?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이었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인 거죠? 더 이상 어머님 아들, 며느리 아니죠? 수진아, 그건 내가 먼저 선을 그었잖아.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너였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앞으로 명절에도 안 올 거예요. 생신에도 안 올 거고요. 그래, 좋아. 너희 오지 않아도 돼. 어차피 와도 형식적으로만 왔잖아. 민석이가 수진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진정해. 오빠도 이제 정신 차려요. 어머님은 이미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동생한테 다 주셨다고요. 수진이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고 힘드실 때
우리 찾으시지 마세요. 그때는 저희도 모르는 척 할 거니까요. 수진아, 민석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근데 저는 웃었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도 협박을 하는구나. 이래서 엄마가 너를 포기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좋아. 나중에 엄마가 아파도 너희 안 찾을게. 민재가 있으니까. 수진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민석이가 뒤를 따라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민석아, 끝낸 건 너야. 엄마는 그냥 현실을 인정한 거야. 엄마, 민석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참을 수는 없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민석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알면 됐어. 이제 가거라. 수진이 기다릴 거야. 민석이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내 새끼인데, 첫째 아들인데, 이렇게 보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형이 갔다 왔죠? 응. 어떻게 알았니?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화를 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엄마, 목소리 안 괜찮은데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에 민재와 유나가 왔어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울으셨죠? 눈이 빨개요.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어머님, 유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유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어머님은 잘못 없어요. 민재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했어요. 유나야, 민재야,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요. 그날 밤, 민재네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는데 별이 많이 보였어요. 영수야, 내가 잘한 걸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민석이한테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어요. 명절 때 혼자 밥상 차리면서 울지 않아도 됐어요. 민재네가 자주 왔어요. 주말마다 왔어요. 같이 시장도 보고 밥도 먹고 TV도 봤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부산 해변 가실래요? 날씨 좋던데요. 어머, 그래, 좋지. 유나랑 손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어요. 민재가 사진도 찍어줬어요. 엄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을 보니까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웃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석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랑 많이 싸웠어요. 집일로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제야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간섭 안 할게. 엄마, 민석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이해해줘. 그날 이후로 민석이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민재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형이랑 형수님이 이혼한대요. 뭐, 형수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요. 형이 돈도 별로 없고 어머님 재산도 못 받고 그래서 실망했나 봐요. 그래,
형이 지금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산대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요. 엄마, 형 좀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석이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일어서야 해. 네, 알겠어요. 근데 민재야, 만약에 형이 정말 힘들면 너가 좀 도와줘. 형제니까. 네, 엄마.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민석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웃고 있는 민석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너무 다 들어줘서 그런가. 근데 이제는 늦었어. 너도 이제 배워야 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재네랑 주말마다 만났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맛집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어머님, 이 영화 어때요? 재미있죠? 응, 좋네. 오랜만에 영화관 왔어. 유나가 팝콘을 건네줬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평생 아들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니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임신했어요. 어머,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안정기 들어가서 말씀드려요. 저는 유나를 꼭 안았어요. 축하해. 유나야, 민재야, 축하한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희 아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엄청 사랑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민재네 손자를요. 문득 민석이 생각이 났어요. 민석이도 알까? 동생이 아기 가진 거요. 근데 이제는 민석이 생각을 하면서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4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시장에 갔어요. 유나가 임신했으니까 몸에 좋은 걸 사주려고요. 미역도 사고 소고기도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까 수진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머리는 떡이 졌고 옷도 구겨져 있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이 초췌했어요. 명품 가방은 어디 가고 싸구려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수진이,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고 힘이 없었어요. 응, 잘 지냈어. 어머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 저기 카페로 가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수진이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예전 같았으면 비싼 라떼를 시켰을 텐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민석 오빠랑 이혼했어요. 제가 먼저 요구했어요. 오빠한테 돈도 없고 어머님 재산도 못 받았으니까 실망했거든요. 그래, 들었어. 근데 어머님,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친정엄마한테 갔는데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넌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왜 그렇게 대했니? 나중에 네가 시어머니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ATM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돈만 주는 기계로 생각했어요. 알고 있었어.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늦었지만 저는 수진이를 조용히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 사과는 받아. 근데 용서는 못해. 네, 너는 5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근데 너는 점점 더 심해졌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아, 너는 이제 배웠을 거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배우느라 결혼을 잃었지만 그래도 배운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니? 오빠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회사는 다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용기가 안 난대요. 거절당할까봐. 민석이가 보고 싶으면 연락하면 되지 않니? 어머님이 받아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근데 그래도 내 새끼니까.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 어머님, 근데 수진아, 그건 민석이 몫이야. 민석이가 스스로 찾아와야 해. 엄마가 먼저 다가갈 수는 없어. 이제는 민석이가 노력할 차례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어요. 오빠한테 전할게요. 그리고 수진아, 너도 이제 새 출발해. 다음 사람 만나면 이번 실수 반복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니까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가엾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시장 갔다 오는 길이야. 왜?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유나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좋지. 뭐 사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녁 때 민재네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좋은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유나가 배가 불러서 조심조심 걸어왔어요. 5개월 됐는데 벌써 배가 많이 나왔어요. 유나야, 배가 많이 나왔네.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했어요. 식탁을 보니까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이제 곧 출산하면 이렇게 못 해드릴 것 같아서요. 지금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셋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민재가 갈치를 발라서 제 그릇에 놓아줬어요. 엄마, 드세요. 가시 다 발랐어요. 고맙다. 민재야.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음식 해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유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 태명 지어주실래요? 어머, 내가. 좋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복이. 우리 손주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이. 좋네요. 보기로 할게요.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웃고 떠들고 아기 이야기도 하고요. 문득 빈자리가 보였어요. 민석이 자리요. 만약에 민석이도 여기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석이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야. 수진이 눈치 보고 기분 맞춰주느라 힘들었겠지. 이게 맞아. 지금이 맞는 거야. 한 달 후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석아,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이용만 했어요. 돈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엄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혼자 사는데 외롭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민석아, 그건 내가 극복해야 해.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엄마, 너는 지금 힘들어서 엄마를 찾는 거야. 진심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서 찾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민석아, 시간을 줘. 너도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 엄마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그럼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아니야, 끝은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 네, 엄마.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도
엄마도 너를 사랑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새끼는 내 새끼구나. 미워도 보고 싶고 화가 나도 걱정되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가 진짜 변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유나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민재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손주 보는데 이 정도야.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저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새벽 4시쯤 민재가 나왔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어머, 정말. 유나도 괜찮아요. 지금 회복실에 있어요. 저는 민재를 껴안았어요. 우리 둘 다 울었어요. 민재야, 축하해. 이제 너도 아빠구나. 네, 엄마. 저 아빠 됐어요. 아기를 보러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복이. 어머, 우리 복이. 잘생겼네. 민재 닮았어. 엄마. 코는 엄마 닮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웃으면서 아기를 봤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엄마. 동생 아들 낳았다고 해서 왔어요. 축하해 주려고요. 민재가 놀라서 형을 봤어요. 형, 민재야. 축하한다. 아빠 됐구나. 고마워, 형. 민석이가 저한테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장미예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고맙다, 민석아. 엄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천천히 엄마한테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민석아, 엄마, 기다릴게요. 엄마가 저를 다시 받아주실 때까지요. 조건 없이 기다릴게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민석아, 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래. 우리 셋이? 민석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 있지. 근데 민석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또 똑같이 행동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엄마. 알겠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점심, 우리 세 식구가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두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민석아, 요즘 일은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 준비 중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네, 엄마. 이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그래야지. 민석이와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민재네 집에서 보기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유나가 병원 복귀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보가, 우리 보기. 할머니 사랑하지. 보기가 저한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문득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영수야,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 두 아들이 다 잘 크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명은 제대로 키운 것 같아. 민재는 정말 착한 아들이야. 그리고 민석이도 이제 배우고 있어.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아들들 눈치 안 봐.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않아.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알았거든.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가족이 있어. 민재, 유나, 그리고 우리 복이. 이제 나는 후회 없어. 정말로. 복이를 안고 있는데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복이 말썽 안 부렸죠? 응, 천사같이 잘 놀았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뭘? 당연한 거지. 엄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어요. 응. 엄마 행복해, 정말로.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내 나이 70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아들들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로 충분했어요.